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4월 28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5번째 오늘 출석을 하는데, 재판에 출석을 하는데, 유동규 씨, 한때 이재명을 위해서 일을 했다가 지금은 모든 것을 폭로를 하고 있는 유동규 씨와 법정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법정에서 유동규 씨가 정인으로 나가는데 오늘 반대신문이 있습니다. 정인 반대신문. 지난번 그 재판에서 유동규 씨가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이재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죠. 그 김문기가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칭찬을 받았다고 자랑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나, 또 김문규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 가족들이 어떤 그 언론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유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재명이 김문기 씨를 고인이 된 김문기 씨를 알았다는, 성남시장 시절에 알았다는 그것이 재판에서 인정이 되면은 이재명은 한마디로 망합니다. 모든 게 다 날아갑니다. 국회의원직,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은 국회의원직, 당대표직 다 날아가고, 앞으로 대선에도 나올 수도 없고, 민주당은 434억 원을 국고 반납을 해야 되죠. 대선에서 보전받았던 것. 자, 선거법 위반으로 그 100만 원 이상이 선거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통신사 뉴스원 기사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재명 유동규 직접 신문할까? 자, 반대 신문이니까 오늘 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 자, 변호인을 통해서 신문을 할 수도 있고, 이재명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흥미롭겠죠, 일단은. 고 김문기, 성남 도계공원 개발 1처장과 함께 갔던 오늘 재판에서, 논란의 해외 출장, 호주, 뉴질랜드가 있죠. 그쪽을 출장을 가셨죠. 그 출장을 기획한 성남시 공무원도 오늘 출석을 합니다. 자, 이 성남시 공무원의 입에서 또 어떤 말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유동규도 물론 정인으로 출석을 하고, 오늘로 5번째 재판입니다. 특히 오늘 재판에서는, 오늘 10시 반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김문기, 유동규 등과 함께 선진국 교통체계조, 노면전차, 트램 벤치마킹을 위해서 다녀왔다는데, 호주, 뉴질랜드를. 그때 실무자로 참여한 성남시 공무원이 정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그 출장의 목적이 뭐냐? 지금 외유청이다. 트램을 시찰을 한다는 명분이지만은 외유청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는 지금 꾸준히 그때 11명의 그 성남시 관련 공무원들이 갔는데, 그 중에서 단 2명, 유동규와 김문기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입니다. 나머지 9명은 성남시청 소속이고, 그래서 성남시청에서는 기획과도 가고 공보파트도 가고 했는데, 교통과도 가고,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 2사람이 왜 갔느냐? 그리고 나중에 유동규, 김문기는 그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인물이 되는 거죠.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그런 그 안을 짜는, 그런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대장동 준비를 위해서 간 것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국하고 나서 바로 대장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모나 성남메트로 설립 이런 것이 착착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2사람이 간 배경을 저는 그렇게까지 의심을 하고 있는데, 특히 김문기 씨, 고 김문기 씨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그것을 삭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었죠, 처음에. 그것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일당에게 민간업자들에게 엄청난 돈이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성남시 공무원도 정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재명과 김문기 처장을 비롯한 일부 관계자들이 골프 등 별도 일정을 진행을 하면서, 검찰은 김문기를 모른다고 말한 이재명의 허위 발언, 별도 일정을 진행을 했으면서도 검찰에서는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문은 당시 출장이 계획된 배경, 이 성남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목적, 일행이 소화했던 일정, 그리고 특히 이재명과 김문기의 친분을 확인하기 위한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성남시 공무원 정인 신문 이후에는 유동규, 지난번 재판에서 유동규가 말한 데 대한 이재명 쪽의 반대 신문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하이라이트가 될 수가 있죠. 유동규는 지지난주 지금 격주 금요일 날 열리고 있죠. 지지난주 재판에 정인호를 출석해서 이재명과 김문기의 친분을 암시할 수 있는 발언을 여러 가지 내놨죠. 그전에도 뭐 전화번호가 저장이 돼 있다든가 통화를 했다든가 그리고 또 대장동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떨과 관련한 업무를 김문기 씨가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때 보고를 하면서 민간 개발사와 이 부재소 특약을 맺었다. 어떤 재소를 하지 않기로는 그래서 그런 특약을 맺었다고 이재명에게 보고를 하고 이재명이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그것을 김문기 씨가 유동규에게 자랑을 했다. 자, 그런데 서로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쪽에서 반대 신문을 유동규 정인에게 하는 겁니다. 일단 이재명 입장에서는 역공의 기회가 되겠죠. 역공의 기회. 자, 이 변호인을 통해서 이재명이 변호인을 통해서 이재명 변호인들이 대신 유동규에게 이 반대 신문을 해서 반박을 할 수도 있고 이재명이 내가 직접 신문하겠다. 그래서 재판장이 허락을 하면은 이재명이 유동규에게 질문을 막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이 오갈지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말하는 데 대해서 유동규가 또 다른 폭로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동안 이 두 사람은 5번 이 법정에서 마주치면서 눈길을 서로 처음에는 피하다가 지난번 재판에서는 이재명이 발언하는 유동규를 뭐 많이 쳐다보기도 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이 직접 신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주목이 되는 겁니다. 이 이재명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른 것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조간신문의 그 일면 톡 기사 그리고 뭐 정치면 기사는 전부 어제에 이어서 그제에 이어서 이 한미 정상회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소식입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톡 기사 제목입니다. 핵 글로벌 파트너로 한미 동맹 역사적 전환. 그리고 이 사진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그 사진입니다. 어제 그 국빈 만찬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애창곡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을 한 그 사진입니다. 환호를 하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옆에 오페라 가수들이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돈 맥클레인의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뮤지컬 위키드의 제시카 보스크 그리고 미스 사이공의 주연 레아 살롱가가 환호하고 있다. 이 내빈들의 요청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딱 첫 소절이 나오니까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어제 실질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협력 워싱턴 선언이 나왔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데도 연합전선을 형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은 기자회견에서 핵을 쓰면 북한 정권 종말 이 말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상하원 연설에서 한국과 미국은 세계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다 이렇게 굳건한 철통 같은 동맹을 과시를 했죠. 그리고 이 중앙일보 오늘 인터넷판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입니다. 2시 48분에 나온 기사인데 이 발음, 매너, 유머 빠질 게 없다. 네티즌 깜놀한 윤석열 영어 실력.
어제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또 미국 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연설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을 했는데, 지금 네티즌들이, 그 영어는 처음 들어봤죠. 처음 선보인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실력이 괜찮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7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 후에 인터넷 공간에서는 대통령의 기대 이상의 유려한 영어 실력이 화제가 됐다. 그리고 이 네티즌들은 검사 시절에 해외 연수 경험이 있는 건가? 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을 앞두고 단기간 학습에서 될 수준이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왔고, 뭐 발음은 물론이고 강약 조절, 매너, 유머 다 빠질 게 없다. 이런 찬사가 쏟아졌다. 뭐 애드립도 어제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한국계 의원을 소개하고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이야기할 때는 자연스럽게 정중과 눈을 맞추면서 자연스럽게 소통도 했다. 이런 반응도 있네요. 한국말로 할 때 나오던 나쁜 습관도 나오지 않는다. 한국어를 할 때보다 더 나아 보인다. 이런 반응까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상당히 성공적이다. 뭐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나 상당히 성공적이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 신기가 불편한 쪽도 있죠. 민주당 그리고 진보 좌파 성향의 언론들은 주로 왜 그렇게 미국과만 밀착하느냐.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비난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뭐 이런 식이죠. 일종의 저는 이것은 신종 4대주의라고 봅니다. 아니면은 그냥 이 흠집내기. 물론 이 한쪽과 미국과 가까워지면은 러시아 중국과는 그 긴장 관계가 팽팽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중국과의 교육 같은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경제는 어차피 상호 이익주의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안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북한이 계속 핵 위협을 하는데 핵 위협을 하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좀 말려달라.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전혀 지금 북한이 먹혀들지도 않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북한을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이 없었죠, 지금까지. 자,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 그 민주당은 의기장을 놓습니다. 의기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보여드릴 지면이 동아일보 6면입니다. 동아일보 6면 보시면 위의 기사는 야권 직회부 간호법 강행 처리 여 대통령 거부권 건의 그리고 그 아래 이 분홍색으로 칠해놓은 기사는 쌍특검법 240일 지나면 본회의 자동 상정 통과돼도 윤석열 거부권 행사 가능성 양쪽 다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 중에 이때 밀어붙인 겁니다. 간호법 에 대해서는 이 여권은 어렵게 갈라치기다 이렇게 표결에 불참을 했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법안인데 이것을 강행 처리를 했고 쌍특검법 50억 클럽 그리고 김건희 이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뭐 소위 주가 조작 의혹 그것을 같이 특검에 붙이겠다는 게 쌍특검법인데 그걸 또 본회의에 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4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특검 전국이 지금부터 또 전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같이 국빈 방문을 하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을 하필 이때 통과를 시키느냐. 재뿌리기죠. 재뿌리기에 가깝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뿌리는 것뿐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나선 인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재명, 지금쯤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자, 이 비우스 앤 뉴스 기사입니다. 비우스 앤 뉴스 그 기사 보시면 이재명 호갱 외교,
허수아비, 원색 비난 이런 외교 정책으로는 궤도 구룩도 다 이룰 수밖에. 호갱 외교, 호구 이야기죠. 자, 이재명이 어제 이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잇따른 외교 참사에 국민들과 저희는 참혹한 심정이다. 국민을 왜 끌어들입니까? 굴욕적인 일본 퍼주기에 이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역시 정부는 국익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호갱 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진영 대결의 허수아비를 자청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허수아비라는 겁니다. 중국, 러시아 같은 영내 국가를 자극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 국익과 외교 안보에 어떤 충격을 일으킬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자, 이렇게 본인 위주의 말로 계속 윤석열 대통령 정상 외교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대표는 호갱, 허수아비 이런 표현으로 폄하를 하고 당은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재 중에 김건희 여사와 같이 그 국빈 방문을 하고 있는 와중에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를 시키고 자 일종의 이 다수당의 만행이죠. 다수당의 만행 같은 이런 행포를 벌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지금 재판 중인 이재명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진영 대결을 부추기려는 본인이 국제사회 진영 대결에서 뭐 호구다, 허수아비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본인은 국내에서 진영 대결을 부추기면서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여드릴 기사는 이겁니다. 중앙일보 오피니언 기사. 고정의 시시각각 칼럼 기사입니다. 제목이 민주당이 부끄럽습니다입니다. 민주당이 부끄럽습니다. 양쪽에 따옴표를 쳤죠. 그러니 누군가 이 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1947년 야당 지도자였던 윈스턴 처칠,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한 말입니다. 내가 외국에 있을 때는 그때 야당이었습니다. 처칠이. 절대로 우리 정부를 비판하거나 공격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다. 야당 지도자 처칠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물론 귀국해서는 잃어버린 시간을 벌충하지만 그러니까 외국에 있을 때는 그 국가 지도자가 외국에 있을 때는 야당 지도자가 아무리 비판할 거였어도 안 한다. 그리고 참고 있다가 오면은 그것까지 다 한다. 이 이야기죠. 처칠만 그랬던 건 아니고 이 원칙은 국가 지도자의 해외 순방 때에도 적용되곤 한다. 자,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비판할 거는 비판을 해야 되지만 신중해야 됐는데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민주당 장경태 놀라웠다. 하동에게 뭐 볼키산 거를 두고 성적 학대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 또 그전에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순방 중에 뭐 조명을 켜고 뭐 촬영을 했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붙들인 것 이번에 양이원영 이 넷플릭스 투자 문제에 대해서 오락가락한 그런 이야기들 민주당 어제 정의당과 손잡고 김건희 특검법 신속 처리 안건을 통과시를 시켰고 아니 이것은 윤 대통령 부부가 사흘 뒤에 귀국하고 나서 처리해도 될 걸 미국에서 한창 외교 활동 중에 굳이 그 신속함이 경이롭다. 이것뿐이 아니다. 지금 양국관리법,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 통과되면 해당 부문은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게 뻔한 법들인데 그리고 이런 것들 명백히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인데 수습 책임과 비난은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집권당이 떨어지는 구조다. 신묘한 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민형배 의원 복당권을 두고 민주당이 부끄럽습니다. 라고 했던데 그것 말고 부끄러워할 일이 많다. 이재명 대표의 부패 혐의와 돈봉투 전당대회 이 얘기는 내가 그러니까 이 칼럼에서 꺼내지도 않았다. 무수히 많다. 이런 이야기죠. 4월 28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